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팽재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취업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 장기 실업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의해 보면 될까요? 네, 먼저 장기 실업자의 정의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실업자가 3개월 이상 구직을 하지 못한 경우 장기 실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2001년 1분기 44만 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장기 실업자가 2014년 4분기를 기점으로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후에 2016년 2분기에 45만 명을 돌파한 뒤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에는 50만 명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네, 진짜로 그래프를 보니까 2014년부터 오름세가 달라졌네요. 왜 유독 2014년부터 이렇게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게 된 건가요? 네, 이 장기 실업자가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경기 상황이나 경제 구조, 산업 동향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부터 2013년까지는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때라 단기 실업자가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는 장기 실업자의 증가 조짐이 서서히 시작이 되죠. 경기 침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는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제조업의 침체기가 이어지며 해고로 인한 경력 단절 실업자가 대폭 증가했다. 이런 분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제조업의 침체기가 이렇게 장기 실업자의 수를 늘리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잃은 뒤에 얼마나 빨리 다시 취직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신규로 유입되는 실업자를 사전적인 장단기 실업자로 구분해 추정한 결과 장기 실업자는 지난 2006년 이후 평균 11만 5천 명, 단기 실업자는 월 평균 24만 5천 명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단기 실업자의 취직 확률은 평균 53%인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이에 반해 장기 실업자의 취직 확률은 33.4%에 불과했습니다. 이 평균 실업 기간 역시 단기 실업자는 1.9개월, 장기 실업자는 3개월로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실업 기간이 길수록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확률도 적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경력 단절 기간도 늘어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취업을 하는 게 낫겠어요. 네, 하지만 이 고용 시장에서 재취업을 빨리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의 취업 여부는 성별과 연령, 학력, 산업과는 큰 연관성이 없지만 대신 실업 사유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해고를 당했거나 경력 단절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경우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보고서에는 실업사유별 취직 확률에 대해 임시계약 완료인 경우가 56.7%, 신규 진입이 45.3%, 자발적 퇴사가 43.4%로 이러한 경우 취직 확률이 40%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고됐을 경우에는 36.4%, 노동시장 재진입일 경우 33.5%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한층 낮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업에 의지가 있어도 해고나 경력 단절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처럼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조업의 부진뿐만 아니라 자동화로 인해 관리자, 하위 직급을 제외한 중간 직급의 비중이 낮아졌고 또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이 구직 시장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를 당한 뒤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오랫동안 구직을 하지 못해 장기 실업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나이와 직급이 구직을 할 때 단점으로 작용하며 실업기간이 늘어나는데 이처럼 실업기간이 또 늘면은 더욱더 구직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경기적 요인과 달리 이처럼 구조적 요인으로 늘어난 장기 실업자의 경우 정책적으로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경기 부양은 자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고령화와
자동화로 인한 구제적인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역시 단기 일자리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장기 실업자의 문제는 한동안 해결책의 부재로 풀리지 않을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조적인 문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뉴워드 바로 워크 쉐어링입니다. 번역을 하면 업무를 분담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워크 쉐어링이란 한 기업의 전체 혹은 일부 노동자의 시간을 줄여 보다 많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나누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워크 쉐어링 제도는 경기 불황으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나 이 취업자를 늘리고 싶을 경우 활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하나 꼽자면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폭스바겐사는 당시 경기 불황으로 직원을 3만 명을 감축해야 되는 위기에 빠졌지만 그 당시 워크 쉐어링을 통해 주 4일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도입을 했고 해고는 물론 회사 자체의 위기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워크 쉐어링 제도가 가장 효과적으로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도입된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이러한 워크 쉐어링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주 52시간 근무제도라는 명칭이 정확히 잡히기 전에는 노동시간 단축을 거론할 때 워크 쉐어링이란 용어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통한 고용 창출 효과도 막대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추가 고용 창출 규모가 12만에서 29만 명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물론 해당 연구 결과는 근로시간이 축소되며 부족한 노동력을 추가로 고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워크 쉐어링에 대한 찬반 양론도 여전히 존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업이 지불할 총 임금 증가와 인력이 분산되면서 벌어질 수 있는 업무적 차질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때문에 고용 창출 면에서는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 역시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네, 경기가 악화되며 실업자가 늘었는데 여기에 자동화,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노인 일자리 정책, 또 주 52시간제와 같은 워크쉐어링 제도처럼 정부가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결점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장기 실업자가 늘어나면 경기가 더욱더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더 많은 실업자가 또 양산이 될 테고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기 전에 보다 강력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팽지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